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2004년에 있었던 기성전 도전 이국 이창호 구단과 최철환 구단의 바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바둑을 선정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바둑을 둘 때 마포의 연구실에서 선배인 김만수 사범님과 함께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이창호 구단의 승리를 확신하고 마포에서 상황심리까지 복귀를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는 도중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바둑을 볼 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뒤집혀가지고 최철원 구단이 승리를 해서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바둑을 이창호 사장님 쳤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납득이 안 되던 수와, 그리고 이창호 사장님이 뒀기 때문에 그건 이래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들, 이런 수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찍어봤고, 그리고 정말 이제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판입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바둑 한번 볼게요. 자, 흑이 최천한 구단입니다. 여기 한 칸 역공하고 한 칸 역공한 거는 당시의 유행입니다.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최철한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도전기를 이제 국수전, 기성전 도전자가 되면서 도전기를 치를 때 흑으로 이 포석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승리를 올렸던 그런 이제 대결입니다. 이 10번기에서 이제 최철한 구단이 두 기전을 다 따내면서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자, 일단 초반은 약간 이제 인공지능의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자, 이곳을 하나 더 민 것이 살짝 실수라고 하는데, 하나 민 것은 그냥 막아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의 시각의 차이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시각 차이는요. 보통 사람은 이제 우상귀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우변 두 점을 흙과 함께 움직여 나와서 전면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인공지능은 타게 되는데 뭔 소리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창호 구단도 이 두 점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민 것은 정 안 되면 두 점을 조금 작게 죽이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곳을 그냥 연결하라는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두 점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후의 접전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전 큰 차이 아니고요. 알자도 지금 이창호 구단의 심리가 드러나는데, 한번 볼까요? 우선 이곳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무리라서 이창호 구단이 보기에 일단 고려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제 막 젖히고 막 이런 식으로 죽이자니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둔 것은 흙이 받게 되면 이곳을 살아두고, 물론 뭐 막을 때 뻗고 뛰면 손을 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우하가 살았으니 두 점은 나중에 움직이겠다는 이창호 구단다운 이제 두터운 수법입니다. 이창호 구단다운 두터운 수법인데, 최철환 구단이 아마 여기서 2선 날일자를 간 것은 이창호 구단의 의표를 찌르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이제 생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루스팟입니다. 이 날일자는 보통은 여기까지 가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세히 보면 근거의 급소입니다. 이 백돌의 근거를 없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흑돌의 근거를 만들면서 옆에 두 점과의 전투를 확실하게 흑이 우세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판단은 날일자를 두지 말고 이곳을 젖히고 2단을 젖혀서 흑이 끊고 뻗어나오면 이쪽을 뚫고 나와서 싸우고요. 이거 생각하기 힘들죠. 왜냐면은 빵 때림을 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빵 때림을 주더라도 백의 자세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따 뻗어요. 흑이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이렇게 끊고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사람의 계산 속에 없는 수입니다. 빵 때림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역시 어렵네요. 실전 이창호 구단이 압박을 해갖고, 보통 입구자로 나오는 것, 그때 제가 이제 당시 생중계를 보면서 이것만 연구를 하다가 눈목자를 두니까 이건 그래도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철원 구단의 전투 감각은 정말 탁월합니다. 역시 블루스팟입니다. 최철원 구단은 독사로 유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일 것 같지만, 정말 자신이 좋은 싸움만 골라서 하는 기사고요. 지금 나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좋은 싸움에서는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무조건 물어뜯어서 끝내려고 하고, 나쁜 싸움은
절대 피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고요. 자, 입구자를 하고 입구자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부근도 당시 최정상급 기사였던 이 두 기사와 인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밀고 뻗을 때 이곳을 밀거나 해서 이 백도를 잡아두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는 것이 굴욕적이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이 찝은 것도 백이 이으면 끊어서 팔고 백이 이으면 이렇게 끊어서 타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밀어서 충분하다고 하고요. 이걸 지금 흙이 밀고 이렇게 두면 하변도 잘 잡히지 않는 형태입니다. 백이 입구자를 하고 이렇게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찝는 순간에 여기 끊기는 게 생기죠. 그래서 치받는 게, 즉 여기서 이곳에 치받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끊고 이렇게 빈 삼각을 둔 것은 최철한 구단의 일련의 동작들입니다. 이미 예정을 했던 수예요. 이걸 찝을 때부터 이으면 끊고 막으면 이렇게 둬서 싸우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인공지능과 사람의 견해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런 게 참 인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뛰라고 합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이상한 수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창호 구단도 이 수를 생각하고 차마 두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흙이 젖히면 백이 2선을 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고 기고 이렇게 기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고 이창호 구단은 아마도 이렇게까지 기고 먹어도 백이 불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걸 2선을 6번 게다가 7번이나 기었기 때문에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거 미는 수는 이상하다고 합니다. 여기 치받거나 붙여서 살면 붙여서 살겠군요. 붙여서 사는 순간에 백이 곰마가 되고 이 두 점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기서 입구자를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 어려운데요. 흙이 막으면 여기서 이곳을 치중 가서 이을 때 뛰거나 밀어서 움직여 나옵니다. 지금 이 작전은요. 일단 하변이 수상전이 놀랍게도 백이 지금 손을 뺐는데 백이 지금 이걸 못 잡는 상태예요. 이으면 패입니다. 이으면 패인데도 불구하고 블루스팟은 여기를 외면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별로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걸 다 잡아도. 이 형태는 백이 젖히는 게 이제 수를 늘리는 수기 때문에 수를 메워보면은요. 따고 메우고 이거는 이제 빠져서 받아야겠죠? 백이 뭐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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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우면은 패가 됩니다. 지금 단패인데요. 백이 지금 이거를 이 큰 거를 패를 남겨두고 흙이 만약에 있는다면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또 손을 빼서 이 우변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백이 일단 여기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일단 이 백에게 전혀 타격을 날릴 수가 없고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이 A 부근이 선수가 되죠. 그래서 우변 싸움에 주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기더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우변 싸움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곳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백이 움직이면 흙이 곤마고 흙이 막으면 흙이 집이 되니까요. 일단 생각하기가 힘든 수입니다. 이 선을 6번이나 끼고 그 돌을 죽여야 되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수법이니까요. 참 어렵죠. 자, 실전은 그래서 뛰어나왔는데 이건 아마 최철한 구단의 예상이 있었을 거고요. 치받고 젖혀 나온다는 것이 최철한 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변백도 못 살았지 않느냐. 백이 쳤고요. 입구자로 두고 뻗고 찝은 것도 블루스팟입니다. 이걸 밀어놓은 다음에 찝은 것도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자, 이거는요. 백이 잡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잡는 순간에 흙이 끊으면 백이 몽땅 잡힙니다. 이곳을 친 다음에 끊는 수가 후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뭐 찝고 막으면 백이 몽땅 잡히죠. 실전에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뛰고 뻗은 건 살짝 실수였습니다. 이거는 흙이 이곳을 하나 해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이 교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호 구단도 이곳을 죽인 다음에 따고 이 귀를 차지한 것이 실수입니다. 이수로는.
이곳을 띄워두라고 하고 있고요. 이 띄워두는 수는 사실은 또 인간의 감각으로 보자면 흙이 지금 이 돌이 다 완생이기 때문에 100의 동그라미를 살리는 것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건 보통 저희가 패석이라고 알려주거든요. 패석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별로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생중계를 보면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 날일자 역시 인공지능도 조금 이상하다고 합니다. 다른 큰 자리를 가라고 하고요. 여기를 밀고 밀어서는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돼서 흙이 좋다고 합니다. 이 날일자, 이 수, 약간 이제 과잉 투자된 느낌이 있는데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창호 구단은 아무래도 바둑이 불리하니까 챙겨놓고 타개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바둑은 복잡한데요. 지금 흙이 빠지고 젖혀간 수는 이 하변의 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넉놓고 받고 있다가는 흙이 이곳을 밀고요. 백이 먹여치고 찝으면 한 집이 사라지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곳을 찝고 막아서 이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고 그 와중에 이 돌들은 든든한 벽이 되어 주고 있죠. 백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이곳을 치고 받았고요. 흙이 단수 치고 막아갑니다. 흙이 드디어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에도 우세해져 있고 저희도 흙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둑이 나빠지니까 이창호 구단 이때부터 굉장히 사납게 흔들기를 시도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사실 바둑이 나쁘면 끝내기로 역전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돌려보면서 분석한 바로는 이창호 구단은 정말 나쁜 바둑에서는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흔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전승이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대국들은 이창호 구단이 나쁘지 않았던 대국이 많고 이창호 구단의 두터움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숫자를 세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전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끊고 뻗은 다음에 밀고 지금 보시면 젖히고 지금 다 하는 수들이 사실 이런 수들을 지금 편하게 둔다면 그냥 백은 젖히고 호구 쳐서 이렇게 두면서 합니다. 이걸로 가망이 없다고 보고 약간 무리인 느낌입니다만 흔들어 가는 겁니다. 끊어서요. 지금 흙도 못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고 나가고 지금 잘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도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뻗은 수로는 이곳을 젖혀가라고 합니다. 젖히는 수는 최철한 구단도 생각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요. 백이 밀어갔을 때 이 끊는 수와 그 다음에 이곳을 끊는 수 혹은 젖히는 수 이런 게 맛보기가 돼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흙은 계속해서 젖히고 뭔가 이쪽을 보강해 가면 흙이 좋은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도 매우 복잡합니다. 자, 실전은요. 여기를 조여 붙였고요. 선수로 중앙을 끄는 다음 찝고 이어간 수도 이창호 구단 특유의 버팀입니다. 생각하기 힘든 수입니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수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보통 막기 마련인데요. 막으면 살아요. 근데 흙이 따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는 흙이 잡으러 오면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걸 찝으면 패가 됩니다. 흙이 지금 그냥 못 살아가요. 단수 칠 때 이렇게 둬서 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리다가는 끊고 이렇게 끊어서 역시 팹니다. 그래서 흙 보고 지금 나 거지니까 나 집 없어. 이렇게 이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있는 순간에 집으로 엄청나게 당한 형태입니다. 나중에 백이 찝고 이을 때 치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엄청 당했죠. 아까 이 모양하고요. 실전 최철한 구단도 참지 못하고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백이 찝고 쳐서 패를 만듭니다. 끊는 걸 팩감으로 쓰는 정교한 수순이고요. 단수 친 다음 여기서 이곳을 지중 갑니다. 야, 제가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블루스팟입니다. 이게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 이 정상급 기사들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수익기와 그 다음에 그 대세를 봐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전투에서 블루스팟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치중수는 굉장히 놀라운 수인데 지금 패를 걸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뤄두고 팩감을 만드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로 넘어가는 수를 보면서요. 지금 A로 걸어갔을 때 흙이 한번 패를 직접 걸어볼까요? 자, 만약에 백이 패를 걸면 흙이 땁니다. 여기서 백이 이 팩감이 있어서 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흙은 먹여치는 팩감과 이곳에 들어가는 팩감이 있습니다. 그럼 백에게 지금 두 팩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중을 간 거는 흙이 만약에 이곳을 뛴다면 밀고 젖혀서 보통 이런 식으로 흙이 잡으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백이 찌르고 끊고 뭐 먹여치고 나가고 다 팩감이죠. 흙이 이런 것들이 싫어서 만약에 뒤로 물러난다면 이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이 백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쪽에서 집으로 이득을 엄청 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 바깥에서 조여가지고 거꾸로 놓고 따게 해서 좌변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수일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 정말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자, 실전. 뛰고 땄고요. 백이 젖히니까 젖혀갑니다. 지금 여기는 시한폭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백은 이미 우상에서 잔뜩 이득을 취했죠.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여기를 따고 굴복을 시킨 다음 계속해서 젖혀놓고 붙여갑니다. 젖혀놓고 손을 뺀 것은 괜찮은 수법이었는데 붙이는 건 실수였습니다. 젖혀놓고 손을 빼는 거는요. 백이 지금 바깥을 조일 때 젖혀놓지 않게 되면 흙이 뻗어서 두게 되는데 이게 수상전이 흙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의 생각은 젖혀놓고 흙이 만약에 팩감이 없어서 뒤로 물러난다면 이 형태가 수상전의 백에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흙을 조여서 좌변의 집을 조금 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실전은 젖히고 붙이고 잡았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곳을 단수를 치라고 합니다. 이 단수를 치는 거는요, 만약 이으면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흙을 몰아가면서 좌변에 집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좌변에 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창호보다는 이제 붙인 거는 이 뚫는 절대 팩감을 만들어 놓은 건데 흙이 이거를 침착하게 잡아두니까 집손해가 좀 있었고요. 끊고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 끊은 수는 흙의 응수를 물어보면서 팩감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게 되면은요. 백이 치면 살아가니까 흙은 이것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백이 끄는 수를 이용해서 A에 건너붙이는 팩감을 만든 겁니다. 지금 건너붙이고 끊고 단수 치는 팩감이 생겼죠. 최철한 구단이 그걸 간파하고 뒤로 이어버렸고요. 백도 지금은 이곳을 이렇게 잡아서 살리는 것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곳을 끊어서 이 끊는 팩감을 이용해서 지금 패를 걸어간 겁니다. 많이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흙이 있고 끊고 끄는 다음 땄고요. 먹여치고 따고 바꿔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잠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백은 이 흑도를 몽땅 잡아버렸고요. 흑은 이곳의 패를 이기면서 네모 쪽 백도를 몽땅 잡았습니다. 바둑은 흑이 5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고요. 저는 당시 중계를 지켜보면서 백이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역전 모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서너 집, 5집, 3집에서 5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 붙이고 호구 쳐갑니다. 지금 상변이 못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찝고 들여다본 다음 살았고요. 백이 치중을 가고 다가가고 여기를 젖히니까 저와 김만수 프로가 감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한국기원으로 갔습니다. 중계를 보던 걸 끄고요. 몇 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 먹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진행은 흙이 넘어가는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변에 집이 나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백이 이 변을 지으면 이건 덤에 걸렸다. 지금 마포에서 기원 가면 딱 이제 봐도 끝나고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겠다. 복귀를. 그래서 간 거거든요. 자, 근데 최철한 구단 놀랍게도 이걸 젖히니까 저희가 이제 자리를 뜨니까 좌변으로 들어가는 승부수를 날립니다.
블루스팟입니다. 자, 그 이전에 최철원 구단은 이 입구자가 약간 잘못됐고요. 입구자로는 나릴자를 둘 자리라고 합니다. 나릴자를 둬도 백이 끊지 못하니까 한 줄 넓히게 되면 백의 응수가 훨씬 까다롭고 이렇게 뒀으면 흙이 조금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 들어간 거는 최철원 구단 다운수고요. 놀랍게도 이 수 이외에 지금 붙이고 끊는 것이 보통의 사고 방식인데 이 진행은 백이 0.4집 우세하다고 합니다. 반집 정도 나쁜 바둑인데 육감적으로 나쁘다고 보고 들어간 거죠. 자, 지금은 흙이 복잡하지만 아직은 흙이 좋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백은 뭘 잡아야 합니다. 좌변이 깨졌으니까 X를 잡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막았고요. 여기서 끊고 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선 것이 졌다면 패착입니다. 자, 너무 어려워서 사실 초읽기에서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수로는 이곳을 붙여가라고 합니다. 이 붙여가는 수는 사실은 사람이 두기가 힘든 수입니다. 왜냐하면 막았을 때 아무 수도 없거든요. 이곳을 뚫더라도 단수를 치면 결국 여기를 살아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백이 찝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변을 사실은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백의 포위망을 돌파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제 흙이 이 돌이 왔기 때문에 백이 나갈 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젖히고 호구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흙이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실전은요, 지금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A로 뛰거나 B로 차렷하거나 하는 것이 선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 넉점 사활의 문제가 되죠.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수입니다. 자, 실전 그래서 나가서 이창호 구단 오래간만에 역전을 했고요. 거의 이 바둑 시작한 이래 사실은 좋았던 적이 없는데 여기서 역전이 됐습니다. 붙이고 치고 치고 따고 지금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패착은 1위로 뒤로 이은 수입니다. 뒤로 이은 거는 이제 팩감을 없애기 위한 수로 봐야 합니다. 팩감을 없애기 위한 수로 지금 상황은 흙이 이곳을 살 때 이렇게 따서 패를 하는데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걸 잇는 거는 흙이 이제 만약에 백이 이곳을 잇게 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절대 팩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이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백은 그냥 여기서 다른 곳에 팩감을 쓰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여기 치는 팩감이 있었죠. 조금 무식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뒀으면 백이 우세한 상황이었고요. 실전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돼서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요. 붙이는 수로 인해 일단 하변은 보강이 됐습니다. 따고 이을 때 끊을 때 아까 이렇게 쭉쭉 쳐서 나오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흙이 붙인 수로 인해 이게 보강이 되어버렸죠. 만약에 붙이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은 상황이라면요. 흙이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전처럼 이 살고 따고 이런 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붙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수가 되었을 텐데 지금 뒤로 이었기 때문에 흙이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한 거고 하변이 해결이 됐으니까 백이 이 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흙이 따고 이을 때 나가면 좌변이 잡힙니다. 그럼 백은 상변을 잡고도 좌변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석점도 죽었기 때문에 바둑이 지게 되는 거죠. 자, 저도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복잡한 대국이었는데요. 일단 중반에 이창호 구단의 뒷심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바둑은 여기 치중 가는 수. 이 수가 정말 이창호 구단 놀라웠고요. 그리고 최철환 구단도 제가 이제 그 왕십리를 가면서 상상도 못했던 이 들어가는 수는 굉장히 놀라운 승부 감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기사의 사실 정말 실력과 수일기와 형세 판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천환 구단, 이창호 구단에 비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형세 판단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두 기사의 장단점은 사실은 이겨가는 포인트의 차이일 뿐 결국은 어느 누구가 이 자기 잘하는 분야가 더 세거나 자기 못하는 분야가 많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